첫 번째 주제는 사이다가 뽑은 기아 우승 키워드입니다. 먼저 저희가 키워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사이다님은 언제부터 기아 팬이 되신 건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모태 기아 느낌이기는 했어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랑 외삼촌이 전부 다 기아 팬이셔서 어릴 때 과자를 먹으면 너는 해태를 먹어야 한다부터 그러니까 저녁을 먹을 때마다 계속 기아 야구를 틀어주셨고 약간 어른들이 이제 맥주를 할 때도 맥주는 오비는 안 된다. 우리 라이벌이다. 이렇게 약간 좀 많이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기아 팬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찐팬이 확실하신 것 같은데요. 기아의 찐팬 사이다가 뽑은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김도영, 부상, 투수, 외인, 신임 감독, 2위만 팬다. 가장 먼저 김도영. 이제 올 시즌 김도영 선수의 활약을 빼면 이 기아의 우승을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팬 입장에선 정말 도영아, 너 땜시 살아야 이거를 1년 내내 달고 다녔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작년부터 니 땜시 살아야 라고 얘기하면서 봤었는데 지금은 KBO 국내 타자 최초로 40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냥 최근에 기아의 그 슈퍼스타 그 자체죠. 그리고 슈퍼스타는 안티팬과 팬을 미치게 만든다는데 딱 제가 올해 정말 김도영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수비 실책과 홈런 칠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그런데 니 땜시 죽겠다 약간 딱 이런 마음입니다. 게다가 초반에는 좀 부진했었잖아요, 시즌 초에. 근데 맞습니다. 그때 우리 김민환 PD님이 비하인드 나와서 30, 60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었어요? 저도 이제 방에서 팬들이랑 도영이가 올해 30 노려볼 만하지 않나?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 이거 완전 희망회로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60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60을 하려다가 도루사라던가 많은 그 실수를 할 것 같아서 60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없으면 착실히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김도영 선수가 진짜 활약이 컸는데 기아 올 시즌 우승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보시나요? 정말 대단한 시즌 보내고 있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이제 WAR이 이제 7에 가깝죠. 그러면 이제 7승을 가까이 했다는 건데 저는 10승 이상은 무난히 지분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김도영 선수보다는 웬만하면 다 선배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자존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김도영 선수가 잘하니까 응원은 하기도 하지만 나도 이대로 뒤처질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선수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시너지가 나면서 공격력이 정말 한 번에 폭발하는 상황을 김도영 선수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저는 그 선배들 중에서 박찬호 선수가 가장 자극을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 박찬호 선수 기록 좋잖아요. 네. 골든글러브 유력한 후보고. 좋은 자극이 되어줬네요, 네네, 팀에. 네. 사이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지막에 박찬호 선수가 가장 많은 자극을 받지 않았나. 기아 타이거즈 자체 콘텐츠 유튜브를 보면은 김도영 선수가 막 홈런을 못 친다라면서 장난으로 이제 박찬호 선수랑 형 동생으로 티격태격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그 이후로 박찬호 선수가 후반기에 홈런을 실제적으로 많이 쳤잖아요. 평균 본인 스텝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덧붙이면 김도영 선수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결승타인데요. 김도영 선수가 올해 결승타가 총 13개입니다. 리그에서 탑10 안에 들어있는 수치인데 그냥도 잘 치는데 득점권에서도 상당히 잘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이다님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김도영의 장면들 중에서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로 홈런을 쳤던 장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팀에 말로 홈런이 없었었고 그때도 너무 좋았고 근데 못 걷겠어요. 어떡하지? 내추럴 사이클링도 너무 좋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죠? 둘 다 진짜 저희도 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이제 김도영 선수 4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이 중에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시나요? 부상과 투수가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네. 전 두 개를 묶어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아가 역대급 부상이거든요. 특히 선발 투수가 개막전 기준으로 5명 중에 양현종 선수만 생존했고 다 부상. 네 명은 거의 시즌 아웃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극복한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아 선수단한테 박수를 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수들이 계속 줄줄이 이탈을 할 때 사이다님은 팬으로서 어떠셨나요?
신이 버렸나? 우리 올해 우승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안 따라줄 수가 있지? 올해 초부터 사실 모든 팀이 부상 이슈에서 자유롭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래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간부터 나성범 선수 부상, 다음에 최영우 선수 부상, 그 다음에 투수도 지금 양현종 선수 빼고는 살아남은 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대체 선발로 올라온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그 위기를 잘 버텨낸 게 저는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기아처럼 이렇게 투수력이 약한 팀이 계속 이렇게 잘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발언을 비하인드에서 하신 적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뭐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아가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힘이 뭘까요? 저는 팀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팀 케미나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닌가. 지금은 기아는 선수들이 먼저 캠프 때부터 올해 우승을 하자. 특히 이범호 감독이 이제 선임하고 나서 감독님한테 우승 꼭 안겨드릴게요라고 했고요. 또 시즌 중반 이후에는 심작 단장에게 선수들이 자 우리 우승 준비 다 됐습니다. 보너스 많이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선수들이 뭔가 지금 딱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팀을 지탱하고 올해 정규리그 우승까지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세영 기자님이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외인 키워드가 좀 눈에 띄는데요. 우승과는 좀 거리가 있는 키워드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의외라고 보는데 시즌 초반에 리그 최강 외인으로 꼽혔던 그 2명이 다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대체 외인도 3번이나 데리고 오고. 그래서 사실 팬 체감상 헤즐베이커와 작년 산체스 이후로 이렇게 외인이 다사다난했던 거는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수 교체설 많이 나왔었잖아요. 팬들 입장은 그거죠. 아니 우리가 라인업을 봐야 되는데 오늘 날씨를 봐야 되냐. 여름 되면 저란다고 했는데 지금 양용 여름이 아니라 음력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 가을 야구는 가을인데 추우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도 내년 시즌 재계약은 일단 조금 얌체 같지만 가을 야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사실 성적만 보면 아쉬운데 소크라테스를 보내고 더 좋은 외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1루 거포 외인을 원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많은데 기아 타이거즈 뎁스상 외야가 되는 외인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가지고 나쁘지 않다. 이것보다 좋은 외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망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일단은 한 번 더 아름다운 동행으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잘해준다면 가을에. 사이다님이 계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계절에 약간 민감한 스타일이에요. 사실 프런트의 그런 공도 저는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부상 선수가 올 때마다 재빠르게 움직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또 소크라테스 선수는 기다렸어요. 결국은 우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좀 잘 맞아떨어진 올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가 아닌가 싶어요. 가을엔 추워지거든요, 다시. 가을에 괜찮을까요, 사이다님? 괜찮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내년에도 함께 하려면 테스 씨 제발. 아, 말에 뼈가 있는데 그러면 네. 만약에 새로운 외인 선수를 데리고 온다면 어떤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지 아예 심재학 단장님께 다이렉트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금 양아치 마인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프고 잘하고 날씨 안 타고 시즌 초부터 쭉 잘해주고 워클식 좋은 선수로 너무 도둑놈 심보인가요? 아, 근데 또 심재학 단장님께서 저희 방송 항상 보신다고 하던데 보고 계시면 또 응답해 주시면 어떨지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위원님은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단연 이범호 신임 감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캠프 중에 갑자기 감독 선임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이범호 감독이 어떨 때는 형님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감독이었다가 정말 그 중간쯤을 조절을 정말 잘 했던 것 같고 초보 감독답지 않게 선수 기용, 뚝심 있는 그런 선수 기용이나 경기 중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필 같은 걸 할 때는 정말 베테랑 감독처럼 강하게 어필하면서 올 시즌 그 기아의 정규리그 우승에는 사실 이범호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범호 감독의 공이 크다. 그럼요. 그 사이다님은 이 신임 감독이라는 키워드를 뽑으셨을 때 좀 비슷한 의미로 뽑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독 부임 때부터 굉장히 핫했잖아요. 아무래도 전임 감독분이 이슈가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또 타이거즈 팬들이 너무 사랑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선수가 감독으로 오면은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걱정이 되는 마음도 너무 크단 말이죠. 감독이라는 자리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보니까 올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뽑아봤습니다. 근데 또 이제 팬으로서 즐거웠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이 기아라는 팀에 대해서 화도 많이 나셨었잖아요, 시즌 동안. 그러면 이번 네. 감독에게 좀 이렇게 고마웠던 거랑 좀 이거 아쉬웠다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게 못 보고 아무래도 저희가 좋아하는 팀은 시야 이렇게 좁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팬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니 왜 계속 타격이 안 되는 사람을 중심에 넣으셨지? 라는 이 의문이 너무 있었어요. 내가 예를 모르는 들면- 큰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나성수라 정말 연수가 계속 이제 있어가지고 아니 타격이 안 올라오는데 그 감을 주는 건 좋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큰 뜻이 있겠지만 한 경기를 보는 내 입장에서 너무너무 답답했다. 그때는 그러면 네. 좀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되게 유동성 있는 라인업 변경도 너무 좋았고요. 박찬호 선수가 9번으로 갔다가 또 테이블 세터로 갔다가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1루를 저희가 되게 유동성 있게 썼잖아요. 변우혁 선수가 쓰기도 하고 이우성 선수가 쓰기도 하고 신임 감독으로서 이범호 감독의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팬으로서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후하시네요, 실책 생각보다. 1, 2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스포츠는 뭐니 해도 결과잖아요. 저희 그래도 7년 만에 정규 우승했습니다. 그러면 9점 드립니다. 그리고 컷이 우승하면 9.9점 드리겠습니다. 0.1점은요? 그거는 아직 실책 1위는 저희가 너무 불명예스럽기 없는 때문에 마지막 키워드 2위만 팬다. 사이다님 보시기에 기아가 이렇게 유독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야구는 절대적 강자랑 절대적 약자가 없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푸르꾸다, 바빕신이 도왔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너무 좀 궁금합니다. 3월, 4월, 5월 이때까지는 우연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팀하고의 전적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 게. 근데 이 6월, 7월 가면서 이제 호랑이 꼬리 잡기의 조주라는 게 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위원님, 선수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자신감이 생기나요, 이렇게 하면? 물론 의식은 하진 않아요. 야, 오늘 2위랑 하니까 3위랑 하니까 오늘 뭐 이겨보자. 이건 아니에요. 우연히 한두 번씩 겹치면 그게 이제 필연 이런 식으로 되듯이 선수들이 그렇게 이제 강팀이랑 할 때마다 조금 더 경기력이 선수들도 모르게 우연찮게 좀 잘 나왔다. 하지만 2위 팀들에겐 이렇게 강했던 기아가 좀 고전하는 그런 팀들도 있었잖아요. 특히 롯데만 만나면 그렇게 못해가지고 자꾸 패를 했는데 롯데전 볼 때는 사이다님도 진짜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왔을 것 같은데. 롯데요? 롯데 자이언츠. 그쵸. 저는 정말 롯데랑 경기 날이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야구가 끝까지 모르는 경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나? 우리가 14점을 냈는데? 어떻게 그걸 무승부로 끝내지? 어떡해! 그나마 가장 최근 롯데전을 이겨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졌고요. 시즌 마지막 롯데전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도 롯데지만 7월 31일 경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경기였는지? 그 야구 6시 반에 시작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야,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한번 기록을 한번 세워보자 하다가 박정우 선수가 투수로 나올 때는 이럴 거면은 우리 뭐 나성범도 한번 투수로 써보자 이러면서 그냥 해탈해가지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다님이요. 좋은 키워드 많이 뽑아주셨는데요. 혹시 세 분 중에서 여기에 또 기아 타이거즈 키워드 이거 좀 추가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전 베테랑을 넣고 싶어요. 베테랑? 네. 역시. 기아가 올해 여러 가지의 그 악재를 다 극복한 거는 베테랑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팬으로서 사이다님도 그렇고 다른 이제 들어오는 팬들도 그렇고 이 기아라는 팀의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밈이 하나 생겼잖아요. 아버지, 날지 마, 최영우! 이러면서 정말 김선빈도 이제 작은 거인 그러니까 주장이었잖아요.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매직 넘버가 되게 중요할 때 살아나면서 김선빈 선수도 너무 후반에 잘해줬고, 양현종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약간
양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선수가 1년 내내 잘하는 건 사실 사이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안한데 좀만 더 해줘. 너는 부진하면 안 돼. 조금만 더 해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낙지맛 최영호라는 게 밈이 진짜 많이 돌았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사이다님도 또 그 나이에 대해서 어록을 남기셨던데 얘들아, 우리가 이틀씩만 일찍 죽고 나이를 최영우한테 줄까? 이틀 더 살아야 되는 사람.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젊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의도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시청자분들이 한 600명 정도 계셨는데 딱 이틀씩만 더 빨리 죽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펀딩 개념으로 최영우 선수한테 우리 나이를 좀 주자. 우리 젊음을 좀 주자. 그래서 글쎄. 이틀 더 살고 싶은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광기라고 사람들이. 진짜 광기네요. 제가 봐도. 죄송한데. 그러면 1200일이니까 꽤 몇 년 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그래서 재밌게 들으면서 박정건 의원을 보게 됐어요. 왜요? 박정건 의원하고 저기 최영호 선수하고 던지고 1년 선후배 사이잖아요. 아, 2년이에요, 2년. 2년인가요? 아, 2년이구나. 그럼 박정건 위원도 저렇게 1200일 주면은 더 야구할 수 있었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이제 준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600 우리가 한 2주씩 나눠가질게요. 저희가 위원님 위해서라면. 저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데 기아는 올해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팀이다. 상식이 통하지 상식 않는. 파괴. 일단 첫 번째가 외국인 투수의 도움 없이 우승을 못한다. 우승했죠. 수비 실책이 많으면 우승을 못한다. 우승했죠. 초보 감독님들 우승을 쉽지 않다 했는데 우승했죠. 이처럼 그러니까 올해 기아의 야구를 보면 이 상식 파괴의 우승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우주의 기운이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그죠? 그 중요한 고비에 뭐 비도 와주시고. 근데 또 좀 아직 멀었지만 우리가 한국 시리즈 예측도 한번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팀이 올라와서 기아랑 맞붙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사실은 삼성입니다. 이제 플레이오프부터 준비를 하니까 체력적으로도 더 여유가 있을 거고 저번 주 기세가 꺾이나 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삼성이 올라올 것 같고 크보 팬으로서 비수도권 팀 간의 시리즈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삼성이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다면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될지. 4대2로 이기지 않을까요? 기아가? 4대 2요? 4대 0으로 이긴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도 컷인데. 근데 또 4대 3으로 7경기를 다 하기에는 제 애간장이 남아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재미를 조금만 더해서 4승 2패 정도로 우승하자. 이런 마음을 조금 넣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요거는 진짜 보완을 해야 삼성을 압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있으실까요? 당연히 수비입니다. 이거 이제 가을 야구는 이제 실책을 조금 줄여야지 어떻게 우승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규 우승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 또 코칭 스태프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지만 그중에서도 꼭 언급하고 싶은 우승의 주역들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BVP에서 만나보시죠. 박정건 의원님은 최영호 선수를, 류선규 단장님은 양현종 선수, 그리고 사이다님은 김도영 선수를, 정세영 기자님은 심재학 단장님을 뽑아주셨고요. 담당 PD님은 대동성을 뽑아주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정세영 기자님은 또 단장님을 뽑아주셨어요. 올해 이 심재학 단장과 기아 프런트의 이 기민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기아의 우승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프런트의 최고의 덕목이 현장에서 선수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게 하는 이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봤을 때 올해 기아가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정면 돌파를 심재학 단장을 중심으로 해냈고요. 특히 이 네일 선수의 턱관절 부상이 있었을 때 24시간 내에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로 움직여서 병원을 수배하고 서울로 선수를 보내서 수술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뛸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여기에 뭐 외국인 선수 교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 선수를 요소요소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우승팀에 필요한 단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10개 구단에서 심재학 단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다. 스토브리그만 단장의 시간이 아니고 시즌 때도 정규 시즌 때도 단장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열심히 움직인 단장이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네. 그런 대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담당 PD님 또 대동성을 외쳐주셨는데 네.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어요. 형이야. 형이 항상 말했지. 타자는 김도영, 투수는 양현종, 포수는 한준수, 투호는 기훈신, 동성중은 정혜영이라고. 이 선수들이 자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제 몫을 해줘서 기아가 달릴 수 있었어. 대동성 렛츠고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한숨이 좀 나오거든요. 사이다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니 약간 좀 치사하지 않은가요? 저도 한 명밖에 못 뽑았는데 5명을 뽑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역시 야구 명문 대동성고 저는 착한 학연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동성중까지 끌어들이는 건 조금 선을 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중은 넘어갔다. 동성중. 과연 기아가 통합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죠.